나를 무시하는 사람 특징 7가지. 삶의 지혜를 나누는 이야기, 얻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요즘 이런 경험이 있으신 건 아닐까요? 분명히 뭔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딱 꼬집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기엔 애매합니다. 크게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 이후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가볍게 취급받은 것 같은 느낌, 내 말이 그냥 흘러간 것 같은 느낌, 그 사람에게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우리는 종종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저 사람도 바빠서 그럴 거야. 저 사람 원래 저런 스타일이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정작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놓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알면 내가 느끼던 불편함의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유 없이 나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 때문에 기분이 상한 분들, 건강한 관계의 기준을 세우고 싶은 분들의 선택입니다. 사람은 내가 허용한 만큼 나를 대합니다. 이 말이 와닿는다면 지금 함께 해주세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 특징 7가지 지금 시작합니다. 무시는 왜 알아차리기 어려운가? 먼저 이 이야기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노골적인 무시는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대놓고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면 그것이 무시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무시는 다릅니다. 아주 일상적인 방식으로 옵니다. 대화 중에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 사람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받는 쪽에서는 분명히 뭔가 불편한데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기대가 높은 건가 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예민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불편함이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 반성을 해볼게요. 지금 내 주변에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어떤 패턴이 반복되고 있나요? 오늘 이야기한 7가지가 그 패턴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내 말을 자주 끊는 사람.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전달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그냥 말이 많은 사람이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패턴을 보면 다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내 말을 자기식으로 결론 내려버립니다. 아니면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방향으로 화제를 돌립니다. 이 패턴이 한 번이면 그냥 넘어갑니다. 두 번이면 그런 스타일인가 합니다. 하지만 매번이라면 그것은 패턴입니다. 이것이 왜 무시인가?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는 것이 그 사람의 말이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끊는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당신의 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오래된 지인 관계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내가 한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그 자리가 끝날 때까지 내 이야기는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르게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허전함이 아니라 가볍게 대해진 것에 대한 감각입니다. 두 번째,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나와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생활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패턴 중 하나입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됐을 때 연락이 없습니다. 아니면 약속 당일에 갑자기 바뀝니다.
아니면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별로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한 번은 이해합니다.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와의 약속을 어느 정도로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직장 관계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함께 무언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시간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다른 일이 생겨서 미룹니다. 나는 그것을 맞추기 위해 일정을 조정했는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변경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라는 말이 또 다음에 가댑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나를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내 시간이 그 사람에게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선을 넘는 사람. 웃자고 한 말이지만 결국 상처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운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분위기가 웃음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불편하다고 말하면 내가 예민한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그냥 같이 웃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에이, 그거 그렇게도 모르면 어떡해. 나이 먹더니 이런 것도 그러네. 아직도 그 정도야 하면서 가볍게 웃어넘깁니다. 그 순간에는 농담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생각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왜 기분이 나쁜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농담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농담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안에 무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낮춰보는 시각이 농담의 옷을 입고 나온 겁니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패턴입니다. 농담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말이 좀 거슬렸어. 이 한마디가 그 패턴을 바꿉니다. 네 번째,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관계가 아니라 이용에 가까운 경우입니다. 이 패턴이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 볼게요. 평소에는 연락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그 연락에는 항상 뭔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탁이거나 정보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다시 연락이 없습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복된다면 그것이 그 관계의 성격입니다. 오래된 지인 관계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몇 년 전에 자주 만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결국 뭔가 부탁이 있었습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연락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진심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에게 매번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렵네요.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내 의견을 쉽게 무시하는 사람. 듣는 척은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직장에서 가장 자주 경험하는 패턴입니다. 의견을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 의견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흘러갑니다. 아니면 내 의견이 나온 직후에 다른 사람의 비슷한 의견은 좋은 생각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아니면 내가 한 말이 나중에 다른 사람의 말처럼 언급됩니다. 이것이 왜 무시인가? 내 말이 들을 가치가 있는 말로 취급되지 않는 겁니다. 가족관계에서도 이런 패턴이 나타납니다. 내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결정하면 그게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내가 말한 쪽으로 하자.
라는 식으로 내 의견이 검토도 되지 않고 지나갑니다. 이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 말이 그냥 흘러가도록 두지 않는 겁니다. 내 의견이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6번째, 사소한 부탁을 반복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배려가 익숙함으로 소비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 부탁을 받았을 때 도와줬습니다. 상대방이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됩니다. 처음과 달리 이제는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됐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줄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못해주면 왜 이번에는 안 되냐는 반응이 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내가 처음부터 경계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상대방이 그 배려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취미 모임에서의 예를 들어볼게요. 모임에서 항상 내가 정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할 거야 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내가 한번 못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한 눈빛이 돌아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엔 다른 분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한마디가 당연해진 것을 다시 부탁의 영역으로 돌려놓습니다. 7번째, 잘해줄수록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존중이 아니라 편함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씁쓸한 패턴입니다. 처음에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잘해줄수록 그 사람의 태도가 오히려 더 가벼워집니다. 처음에는 챙겨줬는데 이제는 그냥 당연하게 받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부탁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선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 어디서부터는 불편한지를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가 편한 만큼 대하게 됩니다. 잘해준다는 것이 관계를 좋게 만들기도 하지만 경계 없이 잘해주면 오히려 나를 가볍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잘해주면서도 선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나를 존중받는 위치에 두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7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내 말을 자주 끊는 사람,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농담으로 선을 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내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 사소한 부탁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잘해줄수록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 이 7가지가 나에게 해당하는 관계가 있나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면 에너지만 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 기준을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람은 내가 허용한 만큼 나를 대합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가볍게 대하는 것을 내가 계속 허용해 왔다면 그것을 바꾸는 것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말을 끊으면 아직 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하고 말합니다. 약속이 반복적으로 어겨지면 나한테 이 약속이 중요한데 하고 말합니다. 농담이 불편하면 그 말이 좀 거슬렸어 하고 말합니다. 이 말들이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하지만 내가 말하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내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이 관계를 바꿉니다. 관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순서를 지키면 더 건강한 관계가 남습니다. 얻은 인생은 나를 지키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좋은 인연 이어가겠습니다. 사람은 내가 허용한 만큼 나를 대합니다. 오늘 내 기준을 하나씩 세워가시는 당신의 관계에
건강함이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